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낭만화제 퀸 2편. 네. 퀸의 시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네. 사회적 배경이죠. 그렇죠. 예. 지금 퀸이 살았던 시대는, 활동했던 시기는 70년대, 80년대라고 할 수 있는데, 50년대, 60년대, 그야말로 퀸의 그쵸. 시대적 배경이 사상적 배경이 됐던 그 토양은 바로 50, 60년대인데, 이 시대가 간단한 시대가 아니죠. 정말 중요한 시기였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 굉장한 어떤 기성세대에 대한, 그러니까 대중문화라고 흔히 말하는 기성세대에 대한 반발들이 대중문화를 통해서 싹트게 됩니다. 근데 그 와중에 이제 다들 알다시피 메카시즘이라는 광풍이 불죠. 그 당시 미국 사회에. 공무부에 빨갱이들이 있다. 그래서 사상 검증에 들어가면서 그쵸. 줄줄이 사회, 문화, 경제 전반에 있어서의 어떤 사상 검증을 치르게 되는 정말 어둠의 시대, 그런 시대가 오게 되죠. 이건 뭐 미쳤다고밖에 할 수 없는 그쵸. 시대였죠. 한국 사회, 우리 역사를 아는 분들도 많이 이 시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추론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무시무시한 시대였습니다. 블랙리스트에 줄줄이 올라서 그쵸. 문화예술인들이 탄압을 받고 뭐 비슷한 시기가 그쵸. 있었지만 자, 또 하나가 바로 또 있습니다. 베트남 전쟁이죠. 베트남 전쟁은 있었죠. 그 훨씬 이전에 50년대 때 일어났습니다만은 결국은 결정적인 더 확정이 됐던 게 그냥 뒤에서 지원만 하던 미국이 통킹만 사건을 조작하면서 64년도에 본격적으로 개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 지옥이 시작되는데요. 미국 사회에서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습니다. 정말 대단했죠. 그때 당시에 반전운동, 대중문화라든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반전운동이 굉장한 힘을 얻게 되고 또 어떤 기층민들에 의한 어떤 저항이 굉장히 뿌리 깊게 뿌리를 내리는 그런 그렇습니다. 시대였죠. 지금 이 권력에 의해서 이게 사실 통킹만 사건이 미국 정부가 조작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 더 포스트라는 영화에서 잘 나오죠. 잘 나옵니다. 이게. 그걸 예. 보시면 됩니다. 그쵸. 궁금하시면 스티븐 스필버그의 감독에 조작한 거니까 이게 조작을 했다는 겁니까? 권력이 그만큼 감시, 통제 엄청나게 그쵸. 억누릅니다. 그럼 이거에 대한 반발이 생길 수밖에 없었고. 그렇죠. 이게 좀 결국 젊은 세대 그리고 대중들은 결국은 자유, 그쵸. 평화 이런 것들을 원하게 되고 외치게 됩니다. 예, 그 당대에 이제 미국 사회와 견줄 수 있는 소비에트 연방이라는 공산주의 체제가 있었어요. 그때 당시 이제 어떤 우리가 흔히 알려진 체게바라라는 인물로 대표되는 혁명가 세력들이 많이 있었죠. 그러면서 대중들에게 널리 알려지게 되고 그것이 1968년에 68혁명이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떤 기성세대에 대한 완벽한 저항이 이루어지는 시대에 체게바라가 어떤 상징적인 인물로서 그때 아이콘으로 또 떠오르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그 68혁명이라는 거는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학생운동의 효시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그때 당시에 정말 대학생들이 이렇게 주축이 돼가지고 이루어진 혁명인데 애초에 시작이 대학생부터 시작됐죠. 기숙사에서 베트남 전쟁 뭐 반대하는 그런 거 석방하라는 얘기도 있었고 학내 처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면서 그게 가장 큰 원인이었죠. 학내 처우에 대해서. 이게 학내 교내 문제인데 맞아요. 이게 폭발하면서 이게 하이말 스파크라고 그럴까요? 그쵸. 폭발하면서 전 프랑스 전역으로 퍼져나가고 이게 결국 유럽 휩쓸고 아시아까지 넘어오게 일본의 전공투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래서 이 사건 자체는 그야말로 권위, 권력, 이런 상징되는 정부, 기성세대에 대한 완벽한 저항을. 그렇죠. 그 당대 이제 구호를 보시면은 확실하게 그게 다가오실 텐데요. 그러니까 상상력에게 모든 권력을 이라든지 금지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런 어떤 구호에서 나타나는 기성세대에 대한 저항이 완벽하게 드러나죠. 제가 제일 가장 그 인상에 남는 구호는 저런 겁니다. 포석, 보도블록 밑에 해변을. 포석을 뜯어서 던지면 그 밑에 해변이 추석전이 벌어지는 거죠. 해변이 보일 것이다. 자유를 상징하는. 실제로도 파리 시내 보도블록이 남아나질 않았다고. 이거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이 기존 질서에 대한 저항인데 그거였죠. 이 당시에 그 프레디 머큐리가 지금 퀸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프레디 머큐리가 46년생이거든요. 이때가 이제 22살이 되겠죠. 딱 대학생이네요. 그렇죠. 진짜. 힐링 아트 칼리지의 미술학도로 있었으니 감수성이 예민한. 브라이언 메이도 역시 같은 다 대학생이었어요. 로저 테일러. 이 사람들이 68혁명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었던 당대 사상과 정서를 확실하게 흡수했겠네요. 진짜.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사건이 또 미국에서 또 일어나죠. 이벤트라고 할 수 있는데 바로 뉴욕 인근 한 농장에서 젖소 농장, 돼지 농장에서 그 유명한 우드스탁 페스티벌입니다. 그쵸. 이 우드스탁 페스티벌은
지금 현재 락 페스티벌의 효시라고도 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원래는 뭐 한 몇만 명 오면은 다행이다 하고 주최측이 준비를 했었는데 40만 명이 와가지고 대단했네요. 거기를 뒤덮었고 공교롭게 69년도 8월 15일 광복절에 일어나서 나흘 동안 있었는데 이게 진짜 해방구가 말 그대로 해방구죠. 말 그대로 예. 비가 엄청 내렸는데 거기에서 정말 원시 자연 그대로 돌아가서 모든 문명을 차단하고 거기에서 히피 문화의 정점을 찍게 됩니다. 히피 문화가 이제 그 어떤 그 권력으로 상징하는 그 총칼로 상징되는 권력 앞에 꽃을 주는 플라워 무브먼트로 그 유명한 그런 그쵸. 또 이 사진으로는 남아있죠. 그렇죠. 예. 그 유명한 사진도 있는데 이 히피 문화가 바로 우드스탁 페스티벌로 정점을 찍게 됩니다. 그러네요. 정말 대중문화가 확 불사르러지게 되는 그렇죠. 그런 거네요. 대중의 힘이란 게 여기서 그쵸. 폭발을 하게 되고 예. 이 퀸이 69년도에 프레디 머큐리가 보컬로 참가하고 71년도에 존 디콘을 영입하면서 73년에 이제 1집을 내게 되거든요. 결성이 됐죠. 그렇죠. 이게 모두 지금 말씀드린 68혁명, 우드스탁 페스티벌이 다 퀸의 어떤 그 배경에 깊이 자리하는 그런 사건이라고 볼 수 그러네요. 있겠습니다. 어떤 저항이라는 키워드로 딱 확실하게 규정이 그렇습니다. 되네요. 소수자를 위한 얘기를 했고 그리고 스스로가 어떤 인종적인, 종교적인, 사회적인 그런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비주류의 어떤 정말 이게 집합체였죠. 태생적으로 타고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60년대 어떤 정말 그 자유로운 저항의 분위기 안에서 퀸이 태생이 됐다면은 그 이후에 퀸이 어떤 이름을 알리고 하는 과정들은 굉장히 순탄치 않다고 들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 이게 뭐 지금은 이제 어떤 그런 퀸에 갖고 있는 태생 그리고 어떤 그 당시의 배경 보수 진보가 격렬하게 충돌했던 70년대였지만 지금 보면은 세금이 또 이 세금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퀸을 큰 압박했습니다. 문제죠. 예. 무려 98%를 냈죠. 수익의 98%를요? And plus, if you had any money in the bank which was earning interest, another 15, which means 98% tax. 연봉 5천만 원이면 1년에 100만 원만 자기 드는 겁니다. 4,900만 원을 정부에 세금을 냈어요. 이거 말이 안 되는 건데 대단한. 이 당시는 그랬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이거 그쵸. 이유가 있는 게 이게 저기 태동이 된 건 사실 처칠에서 태동이 됐어요. 보수의 상징인. 기성세대의 어떤 축이었던. 한참 2차 세계대전 중에 처칠이 이렇게 생각하다가 또 난 양반이 우리가 이길 거니까 이기고 난 뒤에 영국의 미래는 고민을 해봐야겠다 해서 그때는 거국내각이었죠. 전시였으니까. 그쵸. 노동당, 보수당 다 모아서 거국내각을 구성했었는데 이렇게 불러갖고 밑에 경제학자를 우리 영국의 미래를 위해서 보고를 하나 만들어주시오. 했더니 이 사람이 보고서를 냅니다. 그쵸. 근데 이 사람이 노동당이었어요. 뭐라고 냈냐면 미래는 복지국가를 추구해야 된다. 국민의 삶을 위해서 하면서 베버리지 보고서, 윌리엄 베버리지였는데 베버리지 보고서를 냅니다. 그 유명한 말이 있죠. 예. 요람에서 무덤까지 다 챙겨주겠다 국가가. 그래서 실제로 처칠이 보고 이게 뭐야 해가지고는 전쟁이 끝나고 총선을 하는데 노동당에서 잘했다고 그렇죠. 요람에서 무덤까지를 선거 구호로 갖고 나오고 거기에 반대하는 처칠이 참패를 하게 됩니다. 실각을 하는 거죠. 예. 토사구팽이죠. 그렇죠. 전쟁 끝났더니 사냥개는 그냥 가라 이래가지고 그렇게 되고 난 뒤에 그러면은 노동당이 짓고 난 뒤에 뭘 해야 되겠습니까? 완벽한 사회복지국가는 사실 북유럽이 아니고 영국이 시초고 아직까지 그 잔재들이 남아 있습니다. NHS 같은 내셔널 헬스 시스템, 국민건강보험 맞습니다. 시스템. 우리도 이거 하나도 안 들어요. 돈을 하나도 안 됩니다. 영국은 오래 기다려서 그렇지. 기다리다가 잘못하면 죽는 경우도 생기고. 하여튼 그렇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세금을 많이 걷어야 되겠죠. 그러면 그 당시에 얼마나 복지국가의 그 어떤 좀 환상에 잡혀 있었는지 사람 죽으면 장례수당을 주고 이혼을 하면은 미망인 수당을 주고 아동 수당 지금 많이 우리 하고 있는 그건 영국에는 벌써 50년대에 다 했습니다. 40년대 말부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죠. 돈을 많이 걷어야 되니까 세금을 98%를 그쵸. 걷어야 되는 거예요. 비틀즈도 98%. 그렇죠. 당대 어떤 유명한 어떤 돈을 많이 버는 사람한테는 그만큼 또 많이 걷게 되는 그런 비틀즈가 현상이 그 있는 당시에 거죠. 비틀즈가 그 당시에 98%를 냈는데 64년도에 유명한 브리티시 인베이전 그렇죠. 미국을 침공을 강탈을 하죠. 그래서 미국이 난리가 나는데 비틀즈가 돌아오고 난 뒤에 다음 해에 훈장을 받습니다. 그쵸. 이유는
돈을 많이 벌어왔다. 그래서 귀족들이 당시에 반발을 엄청 합니다. 아니 딴따라한테 무슨 훈장이냐. 그러니까 우리 훈장 필요 없어. 반납하고 막 그랬었어요. 영역이 무너지니까요. 자기네 기득권이. 예. 그랬더니 왕실에서 딱 한마디 하죠. 이 중에서 비틀즈보다 돈 많이 낸 사람. 세금 많이 낸 사람. 들어오세요. 그래서 그냥 다들 깨갱했다는 그런 전설이. 세금은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네. 자, 이렇게 근데 세금을 많이 걷어가고 엄청난 복지를 해주다 보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죠. 세금을 많이 걷어가니까 당연히 원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효율이 엄청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국 경제가 점점 추락하게 됩니다. 노조는 계속 요구해두고 세금 많이 내니까 돈 많이 줘. 이거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영국 경제가 아주 추락을 하게 되는데 이 추락하다 보니까 하다 못해서 76년도에 영국이 급기야는 구제금융을 받습니다. 그렇죠. 우리보다 20년 앞서서 우리가 97년에 받았으니까 그쵸. IMF 20년 외환위기. 앞서가지고 구제금을 받았는데 얼마를 받았느냐? 40억 파운드를 받습니다. 우리 돈으로 얼마죠? 40억 우리 돈 정도? 환산하면 지금 환율로 환산하면 6조 원인데요. 물가를 따지면 이때가 70년대에 보면은 짜장면 지수를 따져보면 70년대에 우리가 200원이었어요. 짜장면이. 한 그릇에요? 네, 한 그릇에. 자, 우리 지금이 한 4,000원, 뭐 5,000원 정도 하지 않습니까? 네. 20배가 올랐거든요. 그쵸. 그러면 120조 원이죠. 아, 대단한 돈이네요. 네, 120조 원을 받습니다. 우리는 195억 달러 97년 말에 받았는데 그거 환산하니까 한 2조 정도 되는데 물가 뭐 그때 3,000원이었어요. 그쵸. 짜장면이. 그렇죠. 이거 비율해보면 한 30조밖에 안 돼요. 대단하네요. 근데 우리는 4배를, 예. 30조를 받아서 어쨌든 경제를 회복시켰는데 영국은 그래도 안 됩니다. 그래서 98년도에 노조가 일제히 파업을 합니다. 그럼 너무 경제가 다운이 되니까 그쵸. 아니 구제금융까지 받았는데 왜 경제를 못 일으키냐면서 파업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그때 뭐 청소업체 파업하고 장례업체 뭐 병원까지 다 파업을 해가지고 영국 런던 시내가 쓰레기로 뒤덮입니다. 청소업체가 수거를 안 해가니까 네. 그때를 불만의 겨울이라고 그러죠. 요즘도 그런 용어들이 가끔 신문이나 그쵸. 방송에 나옵니다. 윈터 오브 디스컨텐트라고. 예. 그런 배경이 있어서 지금 결국은 이게 역공을 당하게 되죠. 그렇죠. 근데 당대 참 그 장기 불황 여파가 굉장히 심했던 것 같아요. 보면은 오일 쇼크라든지 그런 어떤 국제 경기가 굉장히 침체되면서 말씀하셨던 영국 내에서의 어떤 복지 정책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분명히 다 브레이크가 걸리고 경기는 침체가 되고 지금 말씀하셨던 상황이 계속 이어지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지금 신자유주의로 대변되는 보수의 역습이 시작되고요. 맞습니다. 그게 사상적으로 이제 어떤 체계가 딱 완성이 되고 난 뒤에 그거를 실제로 실행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유명한 철의 여인 네. 대처가 드디어 마거릿 대처. 79년도에 총선에서 압승을 하면서 총리로 등장하게 되죠. 작은 정부 신자유주의를 표방하고 나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 대처가 했던 게 뭐냐? 니네 일은 니네들이 알아서 해라. 그쵸. 그 대신 우리는 소득세 많이 안 거둘게. 사회보장 제도를 다 없애는 대신에 세금을 굉장히 깎아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공기업 민영화합니다. 그쵸. 산업 쓸데없는 거 하지 마. 구조조정합니다. 그 과정에서 노조 격렬하게 반발하겠죠. 그래서 막 찍어 누릅니다. 엄청난 정말. 어용노조, 네. 노조 복수화를 통해가지고 그쵸. 복수노조를 통해서 어용노조를 만들어주고 그쵸. 이간질을 시키고 노동시장 유연화에.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많이 들어보던 그렇죠. 네. 우리가 흔히 그 외환위기 이후에 겪었던 한국 사회의 모습이 그대로 그 모습이 딱 있는 그대로 거죠. 그 당시에 됐고 사실 지도자들이 그 IMF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대처리즘에서 맞습니다. 많은 아이디어를 갖고 예, 실제로 맞습니다. 실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많은 그런 노조와의 갈등들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많이 그쵸. 사랑하시는 빌리의 영화. 그쵸. 그 영화에 보시면 그 부분들이 많이 나오는데 노동자들의 반발이 나오죠. 그 영화 안에서. 그렇죠. 네. 저는 그 지역에서 직접 살아봤기 때문에 그분들의 정서를 잘 압니다. 대충 말씀해 주신다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여전히 그 어떤 피해의식이라고 예를 들어 그럴까? 가장 네. 대표적인 게 뭐냐면요. 일을 가는데요. 대처하면. 네. 2013년도에 대처가 이제 죽습니다. 그쵸. 대처는 이제 3연임을 하게 되는데요. 2013년에 대처가 죽었을 때 국가적으로는 정치계에서 애도 성명 발표하고 거의 그쵸. 그 왕실에서 국장급으로 그렇게 국장을 치러주게 되는데 국장급으로. 근데 민심은 잉글랜드 아니었죠. 탄광촌이 맡던 잉글랜드 북부, 스코틀랜드, 그리고 엄청나게 외교적으로 대립했던 그쵸. 아일랜드 이런 데서는 축하 파티가 맞습니다.
마녀가 죽었다고? 그 유명한 일화가 또 있죠. 그럼요. 예. 그 SNS 상에서 그 영화 오즈의 법사에 보면 미국 영화에 그 마지막에 그 마녀가 죽거든요. 오즈의 법사에 그 딩동 The Witch is Dead. 예. 띵동 마녀가 죽었대 하는 그런 영화 주제가가 있는데 삽입곡이 있는데 이 삽입곡을 차트에 올리자는 운동, SNS상에 차트에 올리자는 운동이 일어나서 실제로 이게 BBC 차트 2위까지 그쵸. 올라가요. 영국 차트에서. 그래서 BBC에서 이 노래를 어떻게 틀어주지? 왜냐하면 차트에 올라가면 틀어줘야 되니까. 그래서 처음에 첫 소절만 들려주고 나머지는 왜 이게 2위가 됐는지 리포트를 하는 걸 대체했다는 아주 전설이 내려옵니다. 정말 대처에 대한 그 당대의 어떤 노동자들의 정말 인식을 확실하게 볼 수 있겠네요. 아유, 어마어마했고요. 예, 그러고 난 뒤에 드디어 미국에서도 그쵸. 대처에 정말 단짝이 나타나죠. 뭐 단짝이 아니고 여기는 소울메이트죠. 영혼의 나중에 테이마서까지 너무 친했고 둘이 없으면 그쵸. 정말 서로 죽고 못 사는 관계가 되는 바로 레이건이 그쵸. 40대 대통령으로 81년에 집권을 맞습니다. 하죠. 딱 2년 뒤였죠.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영국, 미국 사회는 그야말로 보수주의가 지배를 하는 시대가 그쵸. 10년 넘게 지속이 됩니다. 신자유주의로 표방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떤 양극화라고 말하는 지금 한국 어떤 전 세계의 어떤 가장 큰 문제 이 부분이 그때 이제 태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배태가 돼서 네. 그게 이제 지금까지도 계속 맞습니다. 영향을 주고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주인공들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보수의 쌍두마차가 지배를 하는 시대에 퀸은 결국 80년대가 시작이 되죠. 그렇죠. 그러면서 80년대 오면서 태생적인 소수자, 이단화, 그리고 락계의 변종. 퀸은 탄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아주 시대적인 필연이 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작은 정부라는 말은 정말 어떤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몸부림이잖아요. 그 안에서 퀸은 정말 눈에 가시였겠어요. 그렇습니다. 네. 소수자를 대변하는 그리고 아주 변종이고 그렇죠. 아주 이상한 짓만 하는 그런 해괴한 괴물들이었죠. 그러니까 언론에게 까이는 건 당연, 그리고 음악적인 평단에서도 아이고 그야말로 그냥 내내 까입니다. 10년 내내. 그러네요. 그래서 오죽하면 그 I Want to Break Free 단적인 예죠. 예. 심지어 MTV라는 그런 그 굉장히 개방적인 매체라고 볼 수 있는 MTV 그쵸. 첨단이었단 말이에요. 그쵸. 그 당시에 뮤직비디오를 틀어준 방송. 그쵸. MTV에서 그게 금지가 되거든요. 퀸의 뮤직비디오를요. 그렇죠. 84년도 막 재선 이제 앞두고 레이건의 최전 시대였죠. 예. 시대였죠. 그러고 나서 프레디 머큐리는 나는 미국은 다시는 가지 않겠다 선언하고 안 갑니다. 미국 실제로 그 이후에. 그리고 영국에서 너무 시달리니까 결국은 스위스 몽트레로 거의 피난을 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심지어는 죽고 난 뒤에 동상도 그쵸. 몽트레에 있지 않습니까? 프레디 머큐리의 동상, 그 유명한 동상이 있죠. 그렇죠. 팔을 번쩍 치켜들고 웸블리 있는. 스타디움에서 했던 예. 그 유명한 포즈를 뽑던 동상인데 이런 식으로 그러네요. 퀸은 참 힘든 시기가 이렇게 철저히 배척당하는 정말 네. 이단하네요. 네. 예. 자, 그러면은 이런 퀸이 그렇죠. 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현 세대들에게, 젊은 세대들에게 이렇게 공감을 일으키고 사랑받고 각광을 받게 되는지 그 이유가 여기는 단초가 여기 있다고 봅니다. 지금 보면 퀸에게 아까 처음에 영향을 미쳤던 68혁명. 그쵸. 68혁명이 일어나고 난 뒤에 20년 뒤에 한국에서 87년도 6월 항쟁이 시작됩니다. 그러네요. 그렇죠? 그리고 난 뒤에 또 30년 뒤 2016년 촛불혁명이 있죠. 그쵸. 퀸의 시대에 있었던 68혁명은 실패한 혁명이었지만 그 영향력이 엄청났습니다. 지금 쭉 말씀드린 것처럼. 그쵸. 근데 지금 우리 촛불혁명은 어떻죠? 아직 진행형이죠. 네. 여전히. 성공인지 실패인지 아직은 모르는 상황입니다.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당위를 갖고 이어가야 할. 네. 예. 이런 시대에 바로 젊은 세대들이 퀸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시대적 어떤 배경이 이런 게 아닌가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87 항쟁의 중심에 계셨잖아요. 중심은 변두리에. 그 함께 하셨던 분이시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촛불 집회를 계속 꾸준히 취재를 했었던 상황이었는데, 당시 보면 그 분위기가 굉장히 틀렸다고 저는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촛불혁명 때 보면은 그 굉장히 깃발로 소비되는 재미있는 깃발들이 나오는 어떤 기성 문화에 대한 저항, 그런 측면에서도 보면은 68혁명과 어떤 퀸의 기조,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촛불혁명 안에서도 나타났다는 생각을 그렇습니다. 하게 되네요. 그 당시는 정말 굉장히 그 어떻게 보면은 정말 생명까지는 좀 그렇다 치지만 내 몸이 내 그쵸. 안위가 좀 걱정이 될 정도의 어떤 굉장히 치열한 그런 싸움이었고요. 촛불혁명 굉장히 평화적으로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정말 그래서 폭력이 일어나려고 하면 시민들이 막았죠. 그렇죠. 정말. 예. 그래서 그 와중에서 자기 어떤 의견들을 개진하는 그런 게 됐고, 맞습니다. 그게 바로 68혁명의 그 말씀하신 괴를 같이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아까 말씀하셨던 우드스탁 페스티벌과도 어떤 해방구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맞습니다. 젊음의 어떤 춤, 뭐 그런 어떤 노래 같은 것들이 굉장히 폭발했거든요. 촛불혁명 때도. 네. 예. 결국 그래서 이 68혁명과 우드스탁 페스티벌 이 양대 어떤 이벤트 사건들을 지금의 젊은 세대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근데 모르고 있지만 이게 쭉 몇면이 내려온 게 아닌가 지금 참 젊은 그러네요. 세대들까지 그래서 지금 젊은 세대들이 바로 그거를 통해서 배태되고 탄생했던 퀸에 대해서 열광하는 것 같습니다. 저항과 어떤 기성세대에 대한 반발들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공감이 되네요. 네. 그래서 결국 새로운 시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결국 우리가 하는 촛불혁명이 성공할 수 있으려면 결국 우리가 결국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직시해야죠. 네. 예. 그런 의미에서 우리 보이만 랩소디도 다시 한번 보러 가는 1000만? 지금 936만이죠. 오늘 어마어마합니다. 1월 1일까지. 어제도 13만 5천 명이 봤대요. 개봉한 지 2달이 넘었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한국 영화에서 이런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흥행 공식을 깨고 모든 어떤 1000만이 갈지 말지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갈 것 같죠? 어벤져스까지 벌써 제꼈고요. 결국은 신과 함께와 함께 지금 1000만 영화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보이만 랩소디 1000만 가자. 20세기 백스코리아 연락주세요. 그거 안 하기로 했죠. 해야지. 보겠습니다. 연락주세요. 보겠습니다.